3, 4개 여기까지 오시니까 채점하시고 계산 실수 같은 거 할 수 있으니까 고쳐서 오시면 돼요. 틀린 거 체크 좀 해놓으시고요. 뭐 틀린지 내가 확인 정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성립하는 x랑 y가 있는데 x 더하기 y가 될 수 없는 것은 했는데 실수 조건이 있으니까 네, 뭐 i 있는 거랑 없는 것끼리 공식 써보죠. i가 없는 게 x제곱 더하기 2x 빼기 3인데 네, i가 있는 게 y제곱 더하기 2y 빼기 8인데 예, 그러니까 실수 더하기 실수 y는 0이라 했으니까 뭐 둘 다 0이겠죠.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3은 0, 2x 빼기 3은 0이고 네, y제곱 더하기 2y 빼기 8은 0입니다. 뭐 인수분해하면 x 나오죠. y 1하고 마이너스 3 나오고 x y는 2 또는 마이너스 4 나와요. 뭐 이건 인수분해하면 나오는 거니까. 그러면 x 더하기 y가 가능한 게 뭐 3도 있고 마이너스 3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마이너스 7도 있네요. 이거 아닌 거 보면 되겠죠. 이거니까. 네. 계산 틀리지 않았을까? 저 하나 왜죠? 자, 그러면 진도를 나가볼게요. 네. 거듭제곱인데 그 복소수 i는 네. 거듭제곱을 하면 좀 규칙이 나오는 애들이 좀 있어요. 네. 복소수의 거듭제곱이라고 이름을 붙여봅시다. 거듭제곱이 좀 특별한 애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많아요, 되게. 여러분들이 아직 중2니까 모든 걸 다루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뭐 그래도 가급적 기본적인 것 정도는 눈에 익혀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일단 i부터 시작을 해봅시다. 첫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i의 거듭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i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냐면 4제곱을 하면 1이에요. x 4제곱은 1을 빼면 나오는 애예요. 왜냐하면 빼기를 0을 하잖아요. 그럼 합차를 쓰고요. 그럼 x제곱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니까 x는 뿔마 1 아니면 뿔마 i가 나오죠. 그래서 뿔마 i는 다 4제곱을 하면 1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뭐냐? 4제곱 하면 되게 쉽기 때문에 예를 들어 5제곱 같은 경우는 4제곱하고 하나 더인데 4제곱이 그냥 1이니까 네,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i의 4n 플러스 1제곱은 i 4로 나눠 나머지 1인 거듭제곱하면 1이다 이거죠. i의 4n 플러스 2 거듭제곱은 마이너스 i의 플러스 4n 플러스 3 거듭제곱하면 마이너스 i의 4n 제곱하면 2. 네, 뭐 이런 거 성립했어요.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입니다. 4n 플러스 1 거듭제곱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i고요.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2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i의 제곱 같아서 그냥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i의 4n 플러스 3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추가돼서 i고 뭐 이런 거 성립했어요. 자, 그리고 내가 지지난 시간인가 인수분해 하면서 내가 심화 인수분해 공식을 해드린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2회차니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하면서 내가 알려드린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xn제곱 빼기는 요거 인수분해가 된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된다고 했냐면
자, 1 집어넣으면 0이죠? 그래서 x-1을 인수로 갖고요. 조립제법을 써서 몫을 구해보면 개수가 다 1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네. 근데 만약에 x가 1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x n승은 1인데 x가 1이 아니라면 이게 0이겠죠? 왜냐면 x 빼기 1이 0이 아니니까. 그러면 얘가 0이니까 얘가 한번 써볼게. 1 더하기 x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해서 x n-1제곱까지 하면 무조건 0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1을 x를 곱할 거야. 양변에 x 곱해도 상관없잖아. x 더하기 x제곱 더하기 x 세제곱 더하기 해서 x n제곱 하면 0이 돼요. 그러니까 1제곱부터 n제곱까지 나오면 0이에요. 뭐인 애들? n제곱 하면 1인데 1인 아닌 애들. n제곱에서 1 되는데 1이 아닌 애들은 처음부터 n제곱까지 다 나오면 무조건 0이라는 성질이 있어요. 그게 몇 제곱이든 간에. 내가 여기다 x를 하나 더 곱해볼까요? x제곱, x세제곱, x4제곱 요것도 n 더하기 1제곱까지 더하면 0이에요. 또 x를 곱해서 세제곱부터 n 더하기 2제곱까지 더해도 0이에요. 뭐 더 곱해도 마찬가지겠죠. 즉 몇 개를? n개를. 왜냐면 이게 n개니까. n개잖아? 한 개, 두 개, 세 개, 개. 그러니까 x n제곱해서 1 되는데 1이 아닌 수들은요. 어디 거듭제곱부터 시작하든 연달아 n개를 더하면 무조건 0이에요. 따라서 내가 뭐라 그랬어요? i는 x 4제곱은 1에 해예요. 뿔마 i는. 그래서 뭐가 성립해요? 연달아 4개를 더하면 0이라고요. n에다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i의 k제곱, i의 k 더하기 1제곱, i의 k 더하기 2제곱, i의 k 더하기 3제곱 연달아 4개를 덧셈하면 그게 몇 제곱부터 시작해서 몇 제곱까지 끝나든 4개를 더하면 무조건 빵입니다. 1제곱부터 4제곱까지든 2제곱부터 5제곱이든 3제곱부터 6제곱이든 4개 더하면 0이에요. 연달아. 마이너스 i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너스 i k제곱, 네, k 플러스 1제곱, 네. 연달아 4개기만 하면 무조건 0이에요. i뿐만이 아니에요. 뿔마 i뿐만이 아니에요. n제곱해서 1 되는 허수들을 여러 개 다룰 거잖아요. 뭐 여러분 한 번은 해봤으니까 기억나는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걔네들은 싹 다 성립해요. 기본적으로 이 인수분해 공식은. 자, 그래서 요거는 좀 뭐 기억할 것 같고요. 그럼 이거랑 이제 비슷한 애들이 있잖아요. 자, 두 번째 1 마이너스 i분의 1 플러스 i와 1 더하기 i분의 1 빼기 i입니다. 얘네는 그냥 실수화하면 뭐가 바로 나와요. 1 빼기 i분의 1 플러스 i는요 실수화를 하잖아요. 분자분모에 1 더하기 i를 곱하면 자 분모는 1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을 빼니까 2분의 자 분자는 완전 제곱이죠.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 앞에 놓은 뒤에도 i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1 플러스 i분의 1 빼기 i는요 자 얘랑 얘랑 무슨 관계죠? 켤레 관계입니다. 허수 부분부가 바뀌었죠? 켤레 관계니까 그냥 결과도 켤레라서 마이너스 i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실수화하시면 돼요. 그럼 i 마이너스 i 나오니까 이게 i, 이게 마이너스 i. 분자 보험 따라가요. 뭐 외울 사람 외우시고. 네. 뭐 나는 많이 해서 저절로 외워지긴 하던데 뭐 그냥 실수한다 정도만 기억하면 되죠. 네. 그래서 일단 i의 4제곱은 1이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문제들이 있었어요. 자, 340번만 해볼까요?
더하기 2i 제곱 더하기 3i 세제곱 더하기 4i 4제곱 더하기 해서요 쭉 가요. 그래서 50까지는 50i 5제곱까지 더하면 뭐하냐 라고 했는데 i가 기본적으로 4제곱마다 한 사이클을 돌기 때문에 4개씩 끊어서 보는 게 중요했죠. 네, 그래서 4개씩 끊어 보겠습니다. 그럼 4개씩 끊으니까 50개를 4개씩 끊으면 48개하고 2개가 남아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48i 48제곱하고 그 다음에 이제 49, 50이 남죠. 네, 그러면 이제 허수만 일단 계산을 하는 거예요. i는 i고 i 제곱은 마이너스 1, i 세제곱은 마이너스 i, i 세제곱은 1인데 이게 이 라인이 허수는 다 똑같거든? 네, 다 똑같고 그러니까 실수냐 허수냐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이 세로줄 열마다 다 똑같기 때문에 네, 뭐 규칙처럼 써줄 수 있죠? 1 빼기 2 빼기 3i 더하기 4 숫자만 5, 6, 7, 8로 바뀐 거예요. 네, 5 빼기 6 빼기 7i 더하기 8 그래서 쭉 해서 뭐 더하기 48로 끝나고 마지막에 이제 더하기 49 빼기 50 49, 잠깐만 이거 i네 죄송합니다. 49i 빼기 50 네, 이렇게 끝나죠. 그럼 각 가로줄마다 1, 2, 3, 4, 5, 6, 7, 8을 계산해보면 네, 계산이 똑같아지죠. 네, 마이너스 2 더하기 4, 2랑 1 빼기 3i 2i 그러니까 2 빼기 2i 두 번째 줄도 2 빼기 2i 각 줄마다 다 2 빼기 2i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2 빼기 2i가 12세트가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49i 빼기 50이 있으니까 네, 12개가 있다. 2 빼기 2i가 그리고 마지막에 49i 빼기 50이 있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4 빼기 50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24 더하기 49i 뭐냐 마이너스 24 더하기 49가 25i인가? 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뭐 되겠죠. 자, 341번에 i분의 1이 있는데요. 42번도 마찬가지고 i분의 1은 그냥 처음부터 마이너스 i라고 실수화해서 마이너스 i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341번은 i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i 제곱 마이너스 i 세제곱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i분의 1을 다 마이너스 i로 바꿔주면 돼요. 뭐 그럼 별거 없죠. 그럼 343번도 똑같아요. 네, 1 빼기 i분의 1 더하기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344번의 경우에 1 더하기 i랑 1 빼기 i가 단독으로 나오면 그냥 제곱입니다. 단독으로 나오면 제곱이에요. 자, 1 더하기 i는 제곱을 하면 1 더하기 2i 플러스 마이너스 1이니까 2i죠. 제곱하면 좀 계산이 쉬워져요. 그래서 제곱을 하면 i가 생기고 물론 앞에 2도 생기지만 거기에다가 이제 추가로 4제곱 하면 되니까 8제곱 하면 실수가 나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해봐라. 하지만 알았으면 좋겠다. 네. 뭐 100제곱을 물어보는 이유는 규칙이 있으니까 뭐 큰 수의 거듭제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세 번째 1 더하기 i랑 1 빼기 i를 했잖아요. 1 더하기 i 제곱하면 2i다. 근데 앞에 2가 좀 걸리적거려요. 그래서 세 번째로 그 2도 없앨 수 있는 애들이 나오죠. 루트 2분의 1 더하기 i 루트 2분의 1 빼기 i 왜냐하면 이제 1 더하기 i랑 1 빼기 i는 제곱하면 각각 2i 마이너스 2i가 2가 붙는데 분모에 루트 2가 있으면 네, 2가 약분이 돼요. 제곱했을 때. 그래서 자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는 제곱하면 i가 돼요. 루트 2분의 1 빼기 i도 제곱을 하면 네, 마이너스 i 되고 분자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면 뭐 외우긴 좀 낫겠죠. 네. 근데 i랑 마이너스 i는 4제곱 하면 1이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8제곱 하면 1이에요. 그래서 보통 8제곱 하면 1로 간단해지기 때문에 쟤네는 8로 나눈 나머지가 중요하고요. 물론 쟤를 8로 나눈 나머지를 물어보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근데 가끔 이제 학교 내신 들어온 데에서 5제곱 해봐라, 뭐 7제곱 해봐라, 뭐 이런 거 물어볼 때 간혹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제곱이 i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면 뭐 계산하는 것 자체는 여러분들 정도면 할만하다고 보거든요. 좀 짜증나서 그렇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심화를 할 때가 되면, 심심화라고 하긴 하나? 어려운 심화를 해서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대학교 과정을 알려줄 정도가 되면 그때는 이제 이걸 암산하는 법을 알려줄 거예요. 예를 들어 나는 루트 2분의 1 더하기 i의 세제곱이나 5제곱 같은 걸 암산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쟤는 특별한 애라서. 그럼 이제 좀 스피드에 도움이 되죠. 어쨌든 8제곱 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로 나오는 애들은, 자, 이게 결국 기본적인 i는 몇 제곱하면? 4제곱 하면. 그리고 i보다 쉬운 애 중에 뭐 거듭 제곱에서 특수하게 1 되는 애가 뭐가 있냐면 일단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마이너스 1은 제곱하면 1이니까. 그리고 4제곱하면 1인 애들. 그럼 사이에 뭐가 빠졌어? 3제곱하면 1인 애들이 빠졌죠. 3제곱하면 1인 애들, 3제곱하면 마이너스 1인 애들. 그래서 자,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로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네. 저런 애들의 경우에는 보통 세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좀 이따 쓸게요. 여기가 플러스 1이면 이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이건 세제곱하면 1,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6제곱하면 1. 그래서 요거 규칙으로 도는 애들이 있어요. 이 애들은 이제 주로 복소수에서 낼 때도 있고요.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려운 학교를 가시면 복소수에서 내고요. 학교 시험이 그냥 평범한 수준이다 하면은 고차 방정식에서 내요. 왜냐면 우리가 3차 방정식에서 오메가라는 걸 배웠습니다. 오메가 상승을. 그게 얘거든요. 이거 오메가 상승이 마이너스. 그 3차 방정식 단원에서 많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시험에도 많이 내고 어려운 학교에서 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알아야 되는 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숫자가 나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세제곱하면 1이다라는 걸 외울 수는 없잖아요. 언제 지금 당장 외웁니까? 숫자를 뭐 하나하나 외우는 게 좀 그렇잖아요. 익숙해지는 거지 수학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이렇게 나오면 플러스 마이너스 다 하지. 이게 거듭 제곱하면 뭘까, 세제곱하면 뭘까 이런 걸 하지 말고 그 앞 단원에서 한 거 있죠? 그 이거 거듭 제곱하기 불편한 이유가 얘네들이 같이 있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1하고 루트 3i를 찢어주자. 어떻게? 양변에 2 곱하고 마이너스를 넘겨서 2z 더하기 1은 뿔마 루트 3i. 이 상황에서 제곱을 해서 계산을 했죠. 4z 제곱 더하기 4z 더하기 1은 마이너스 3. 좌변 넘겨서 4 나누면 z제곱 더하기 z 더하기 1은 0. 인수분해 공식에 따라서 앞에 z 빼기 1을 곱해주면 z 3제곱 빼기 1은 0이 나오죠. 어쨌든 얘네들은 세제곱하면 1이기 때문에 연달아 3개 더하면 0이었고요. 얘네는 세제곱하면 똑같은 요령으로 하면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쓰죠. 세제곱하면 1. 그 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없는 건 마이너스 1 나와요. 자, 그러면 자 제곱해서 1인 애는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해서 1, 4제곱해서 1, 8제곱해서 1, 6제곱해서 1 했습니다. 5제곱은 안 하고요.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게 8제곱 1이 되는 이유는 제곱을 해서 i라서 다시 4제곱해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 제곱하면 얘 제곱하면 얘입니다. 이거 제곱하면 1이고 그래서
제곱하면 1, 4제곱하면 1, 8제곱하면 1이야. 그 다음에 이거 3제곱하면 1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6제곱하면 1인 애가 또 있었잖아요. 3제곱해서 마이너스 1인 애가. 그럼 또 그걸 반나눈 12제곱해서 1인 애가 또 있어요. 학교에서 어렵게 낼 때. 여기서 말하는 어렵게는 이제 여고는 명덕여고고 남고는 뭐 명덕고랑 화곡고인데 맛보고 가끔. 근데 여기 있어. 내가 이거 안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니네 2학년이라서 있더라고. 자, 54쪽에 375번 가보세요. 네, 이거는 2분의 루트 3 더하기 i인데 2분의 루트 3 빼기 i도 돼요. 얘네들은 12제곱의 i인데 그래서 니네가 확인하기가 되게 힘들어. 뭐 일단 하는 법을 봅시다. 자,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는요 이거를 x라고 놓으면 역시나 이것도 요령은 똑같아요. 거듭제곱의 요령은 그냥 제곱 세제곱이 아니고 넘긴다고요. 2x는 루트 3 더하기 2x 빼기 루트 3은 i라고 놓고 요거를 제곱합니다. 자, 그러면 4x제곱 빼기 4 루트 3x 더하기 3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넘겨서 4 나누면 x제곱 빼기 루트 3x 더하기 1은 0이 돼요. 아이고 이거 뭔지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뭘 하느냐? 이거 왜 어렵지? 루트 3x 때문에 어려워. 루트 3x를 다시 넘깁니다. x제곱 더하기 1은 루트 3x 이걸 제곱합니다. x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1은 3x제곱이라 x제곱 빼기 x제곱 더하기 1은 0입니다. 이 앞에 뭘 곱해요? x제곱 더하기를 곱해요. 그럼 이것도 6제곱 더하기는 0이잖아요. 6제곱이 마이너스 1입니다. 참고로 세제곱이 i예요. 저게 세제곱하면 i가 돼요. 그래서 6제곱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요거 이용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해봐야 되고 팁을 하나 알려드리자면 루트 3이 들어간 애들은 세제곱을 하면 돼요. 루트 2가 들어간 애들은 제곱을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계시면 외우기 좀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외울 생각이 있다면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나오든 간에 내가 대처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루트 2가 들어간 애들은 제곱을 하시고 루트 3이 들어간 애들은 세제곱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하나만 좀 보여줄게요. 그러니까 이런 애를 도대체 왜 내냐? 뭐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이런 걸 내냐? 아니야. 내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대학교 과정하고 연관이 돼 있어요. 과정 자체가. 물론 그 대학교 과정이 여러분이 이해하기 힘들 정도는 아니에요. 최소한 3-2 정도만 해도 똘똘한 학생들은 이해할 수 있고요. 아니면 고등학교 2학년 대수의 삼각함수 첫 단원만 배워도 내가 이 심화 과정 하는 거 이해할 정도는 되거든요. 증명은 미적분을 해야 되지만 그냥 내가 연관성만 보여줄게. 자, 지금 루트 2분의 1 더하기 i라는 숫자가 뭐가 특별하다 그랬잖아요. 제곱해서 i 됐다. 그 다음에 2분의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라든가 아니면 저기 내가 2분의 루트 3 더하기 i라고 했는데 내가 이걸 실수분 허수분을 찢어볼게.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i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더하기 2분의 루트 3i고요. 이것도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1i예요. 숫자가 어떤 애들이죠? 루트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들이 주로 나옵니다. 루트 2분의 1 혹시나 해서 유리화를 하면 2분의 루트 2거든요. 2분의 루트 2,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 뭐 할 때 나오는 숫자죠? 중학교 과정에서. 그렇죠. 삼각비입니다. 45도, 60도, 30도 이런 때 나오는 삼각비예요. 그래서 그게 연관돼서
이거랑 뭉쳐가지고 뭐 세제곱하면 어쩌고 저쩌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삼각비랑 연관이 있습니다. 좀 고등 과정으로 가면. 뭐 때되면 하고 그냥 루트 2 들어간 애들은 제곱을 하시고 루트 3 들어간 애들은 세제곱을 해봐라. 뭐 그런 겁니다. 자, 앞으로 가죠. 그래 뭐 해보시면 돼요. 예. 제곱이나 세제곱하면 나오니까 RPR 수준은 뭐 크게 어렵지는 않아서. 자, 51쪽에 또 보겠습니다. 거듭 제곱근이거든요.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자, A 곱하기 B가 0이 아닐 때 뭔 성질이 성립을 했냐면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원래 중상 과정에서는 루트 AB라고 했지만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루트 AB가 아니고 앞에 갑자기 이상한 데서 마이너스가 생기면 이때 A와 B는 어떤 수냐? 둘 다 음수라는 성질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루트 B분의 루트 A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중학교 과정상에서는 루트 B분의 A지만 앞에 갑자기 마이너스가 딱 생기면 이때는 뭐가 성립하냐면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였어요. 네. 그 외에는 그냥 알던 대로 하면 되고. 루트 A, 루트 B 오빠 원래 루트 A지. 자, 저거는 좀 외워주는 게 좋아요. 외워야 하죠. 네, 이거 외워야 됩니다. 외우지 않으면 좀 골치 아파지거든요. 아니 뭐 나는 안 외워도 문제 푸는데 지장 없었는데요. 예, 맞아요. 348번. 뭐 수명고등학교 같은 학교 시험 쉬운 데들, 뭐 경복여고나 뭐 이런 데에서 좀 내는 스타일의 문제인데. 자, 루트 2분의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2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마이너스 48 더하기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6. 나는 안 했는데 이거 어떻게 풀죠? 네, 방법은 다 있어요.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간 애들은요, 루트 마이너스 1을 분리를 하세요.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루트 마이너스 2는 루트 2i, 루트 32 뭐 그냥 루트 32 하면 되지. 루트 마이너스 4, 루트 4i, 루트 48i, 그 다음에 루트 2i 곱하기 루트 6i. 사실 이러면 문제될 거 하나도 없긴 해요. 단순 계산 문제는. 루트 마이너스 1만 i로 뽑아놓고 계산하면 되긴 합니다. 자, 예를 들어 루트 2분의 루트 32 루트 16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i분의 루트 16. 루트 4분의 루트 48 루트 10이죠. 네, i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6 곱하면 루트 12잖아요. 근데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빼기.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i분의 4만 하면 되겠지. 마이너스 i. 되는데 이거를 외워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험 문제 이런 거만 내는 게 아니니까. 자, 내가 사례를 보여드릴게. 자, 지금 내가 해드리는 문제는 이번에 덕원여고에서 낸 문제입니다. 덕원여고에서 1학기 중간고사 13번 문제로 낸 거예요. 자, A가 음수일 때 루트 A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4 분의 루트 마이너스 4A 더하기 아니고 빼기네. 빼기 루트 2 루트 마이너스 A 분의 루트 마이너스 32 곱하기 루트 4A. 자, 이걸 하래. 그럼 이게 A가 음수라서 루트 A를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A가 음수라서. 내가 어떻게 했죠? 이런 애들 I를 뽑았죠.
근데 루트 a는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루트 마이너스 ai 이래야 돼요. 이래야 마이너스 a가 양수에 뭐 i이 허수니까. 근데 더 헷갈리잖아. 뭐 이러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은 이걸 외우고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곱셈은 둘 다 음수면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고요. 분수 형태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면 그냥 갑자기 마이너스가 생기는 거예요. 자, a가 음수고요. 마이너스 4도 음수니까 이거 둘이 붙여서 루트 마이너스 4a라고 하고 싶지만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다고요. 그 다음에 2는 양수죠? 마이너스 a도 양수고. 그러니까 이건 그냥 붙이면 돼요.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0이 음수고 4a도 음수죠. 그러면 이거 둘이를 곱하면 뭐예요? 마이너스 30이랑 4a 곱하면 마이너스 128a인데 마이너스 마이너스 했으니까 갑자기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똑같으니까 지워서 마이너스. 그 다음 마이너스 2a는 양수입니다. 마이너스 128a도 양수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쓰면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에 루트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128a. 이거 64잖아. 네, 마이너스 1 더하기 87 이렇게 합니다. 은근히 많이 틀렸어요. 내신에서 고등학생들. 자, 그래서 뭐 한 요 정도 외워야 돼. 미안한데. 자, 그러니까 352번 같은 거도, 네, 352번 같은 거도, 자, 루트 1 빼기 i분의 루트 4 빼기 i를 하면 루트 1 빼기 i분의 4 빼기 i일 것 같은데, a. 앞에 마이너스가 생긴 이유는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라서 그렇다. 라고 하고 문제 푸시면 푸는데 지장은 없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좀 더 할까? 아니 내가 아빠는 여기까지만 했거든. 곧 중3들하고 진도 지금 맞추고 있는데 아빠는 여기까지 했는데 중3 애들은 그냥 여기서 스톱하지 뭐. 네, 여기서 스톱하고 그냥 공수 2를 많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숙제는 요거 2페이지예요. RPM 50. 자, 공수 하겠습니다. 자, 내가 어디부터 했냐면 43에서 51쪽까지 냈어요. 자, 질문 있으면 해봐요. 94번. 네, 94번도 연습 문제 질문이 이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돼요? 아, 직선이라 그런가? 한지 얼마 안 돼서. 그래 뭐. 직선은 말씀드렸지만 그 중학교 방식을 좀 빨리 극복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중학교 방식으로만 계속 풀면 고등학교에서 고난도 문제를 제 시간에 못 풀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중학교 내신 대비하면서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게 자꾸 중학교 방식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일단은 뭐 94번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자, y는 mx 더하기 2m 빼기 1이라는 직선이 있어요. 자, 이게 직사각형하고 만나려면 n 범위가 뭐냐예요. 네. 그럼
그럼 내가 저 직선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이게 지금 m이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m으로 정리해요. m에 x 더하기 빼기 1 이렇게 보라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게 돼요? 네,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 아닙니까? 기울기가 m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지나는 직선이에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찍어볼게요. 네, 여기 지나는 직선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뭔지는 모르겠으니까 저기 지나면서 기울어진 방향은 다양할 텐데 얘를 지나야 되니까 뭐 대충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근데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면 안 되고 너무 완만하게 올라가면 안 됩니다. 뭐와 뭐 사이에 있어야 얘를 지나냐면 당연히 뭐 이거랑 이거 사이죠. 요 사이로 지나가야 돼요. 이 사이로 이런 식으로 가야 만납니다. 그럼 기울기 범위가 뭐냐예요. 그럼 빨간 거 두 개 기울기 구하면 되죠. 자, 예를 들어 이 완만한 기울기는요. 오른쪽으로 5칸을 갔는데 위로 2칸을 가요. 네, 기울기 5분의 1. 그 다음에 가파르게 가는 건 마이너스 2에서 1로 오른쪽으로 3칸 가고 위로도 3칸 갑니다. 3분의 4. 기울기 1. 네, 그러니까 5분의 2부터 m이 1까지라고. 그럼 뭐 5분의 1랑 1이니까 곱하고 5하면 2죠. 네. 당연하죠. 질문 더 없으시죠? 자, 오늘 조금 어려운 걸 해봅시다. 자, 필수 문제 12번. 자, AB 직선의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을 구하래요. 네. A가 마이너스 1,3. 자, B점이 3, 마이너스 5. A 된자. 네, 대충 그리죠. 자, 문제 뭐냐? AB라는 선분이 있는데 이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수직 이등분선이니까 수직인 거랑 이등분인 게 있어요. 반 자르는 거죠. 네, 뭐 이런 거 구하라는 거죠. 네. 그러면 수직 이등분이니까 두 가지 힌트가 있어요. 수직인 힌트랑 이등분의 힌트. 자, 수직 이등분, 예,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거 쓰면 되고, 이등분 힌트, 자, A, B의 중점을 지난다예요. 그러면 중점 할 수 있잖아요. 배웠으니까 중점은 평균. x좌표끼리 더해서 반나누면 1, y좌표끼리 더해서 반나누면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 수직 이등분선의 직선의 방정식은 1, 마이너스 1 지나면서 자, AB 기울기가 얼마냐면 x 증가량이 마이너스 1에서 3까지 4가 증가했는데 y좌표는 3에서 마이너스 5로 8이 빠졌어요. 네, 마이너스 2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랑 수직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 곱해서 1인 수를 역수 곱해서 마이너스 1인 수는 마이너스 역수. 네, 마이너스 하고 뒤집으면 기울기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기울기 2분의 1이면서 1, 마이너스 1 지나는 거 하라고. 네, y는 2분의 1에 x 빼기 1이죠. 근데 지금 답에는 뭐 x 더하기 ay 더하기 b는 0이라고 돼 있으니까 정리를 좀 해야겠네. 양변에 2를 곱하고 오른쪽으로 넘길게. x 빼기 2y 빼기 3은 0이네요. 네, 별거 없죠?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수직 이등분선은 수직이라는 힌트 가지고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랑 그 다음에 이등분이라는 힌트 가지고 중점을 지난다 쓰시면 돼요. 중점을 좌표 구하면 되니까 별거 없고.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은 무슨 힌트 할 때 많이 나와요? 수직 이등분선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도형이 뭐야? 이등변 삼각형 아닙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반드시 우리가 보조선을 이런 식으로 수직 이등분을 그려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에 관련된 도형의 성질이 나올 때 정말 많이 써먹는 방식입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는 도형은 진짜 많죠. 예를 들어 원에도 있고요. 왜? 원
중심, 편, AB, 중심 C 연결하면 이루는 삼각형 아니야? 나오죠. 정말 많이 쓰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그럼 106하고 107은 뭐 그닥 어렵진 않고 네 넘어가죠. 발전 문제 13번. 자 이것도 너네가 그 이번에 기말고사 할 때 했죠? 세직선을 그렸는데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 네. x 빼기 y는요 x 더하기 y는 2. 그 다음에 5x 빼기 ky는 15가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자, 뭐 알고 있을 거예요. 언제 삼각형 안 돼요? 서로 다른 세 직선이 일치하지 않는 세 직선이 삼각형 안 이루는 경우가 뭡니까? 일단 평행할 때 있어요, 그죠? 네. 두 직선이 평행하거나 둘 이상이 평행하거나 또 뭐가 있어요? 세 놈이 한 점에서 만날 때죠.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이 모양. 이러면 삼각형 안 되니까. 자, 그래서 둘이 평행하면 삼각형 안 되고요. 당연히 셋 다 평행해도 안 되고요. 이런 애들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해본 적 있을 거라 뭐 그닥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확실한 게 이 두 개는 평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1분의 1 마이너스 1분의 1 다르니까.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직선 이름을 좀 붙여볼게요. 첫 번째 직선 L직선, 두 번째 직선 M직선, 마지막 직선 N직선. 자, 그래서 경우가 있는데, 자, L직선과 마지막 N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있고, M직선과 N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교점이 일치할 때 세 가지가 있죠. L하고 M하고 평행하면 뭐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K. 잠깐만.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마이너스 1이구나. 죄송합니다. 네. K가 오면 되고 K가 오면 둘이 평행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M하고 N하고 평행하면 5분의 1은 마이너스 K분의 1. 네, K가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세 놈이 교점이 일치하는 경우는 이게 좀 짜증나잖아요. 뭐 중학교 방식으로 하고 싶으면 중학교 방식으로 하세요. L과 M의 교점을 구하는 거죠. 교점을 뭐도 지난다? M도 지난다. 그럼 L과 M의 교점은 열리고 하면 되잖아요. 네, 1,1인데요. 얘를 뭐도 지나요? 네, kx 빼기 ky는 15도 지나요. k 5x 빼기 ky죠. 5 빼기 k는 15니까 k가 마이너스 10이에요. 자, 한 점 있을 거라 뭐 확인 체크는 안 하고요. 대신에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표현 말고 다른 표현을 쓰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은 세 직선이 평면을 몇 개로 나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중학교 문제에서 난 그 표현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세 직선이 평면을 몇 개로 나눈다 라는 표현을 써요. 뭐 참고로 이쪽 연습 문제에도 있을 거예요. 네? 나 본 거 같은데. 아까 본 거 RPM 있었나? 뭐지? 왜 안 보이지? 이 표현 쓰거든요. 그냥 해볼게요. 자, 첫 번째 서로 다른이에요. 일치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해준다고. 요 세 직선이 평면을 6개로 나눌 때 가능한 K값 구해라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평면을 4개로 나눌 때 구해라, 평면을 뭐 7개로 나눌 때 구해라 이렇게 될 때가 있단 말이야. 자, 4개로 나누는 경우,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자, 일반적으로 직선 3개 아무렇게나 그리면 평면 몇 개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잖아. 평범한 상황이면 7개예요. 근데 특별한 상황이 있죠. 첫 번째, 4개로 나누는 경우. 4개로 나누려면 직선 3개가 어떤 모양으로 있어야 돼? 셋 다 평행해야 되는 거. 셋 다 평행한 경우 4개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개로 나눌 때가 이제 저 두 가지죠. 2개만 평행할 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거든요. 그리고 눈송이 모양. 네, 요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6이죠. 2개만 평행하던가 교점이 일치하거나, 둘만 평행 아니면 교점이 일치. 그러니까 삼각형을 이루지 않는다라는 표현 대신에 저런 표현을 쓰기도 하니까 그냥 기억을 해두자, 뭐 이런 거야. 별거 없죠? 네, 아무래도 원을 넘어가야 좀 힘들어하겠죠? 자, 연습 문제 좀 볼게요. 연습 문제 할 게 있나? 있네요. 54쪽에 114번. 네. 54쪽에 114번에 서로 다른 세 직선에 의하여 좌표 평면이 4개로 나누어질 때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런 문제 나올 때 쓴다고요. 그러니까 알아서 해석을 하시면 돼요. 네. 연습 문제가 그닥 막 말도 안 되게 어려운 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또 직선을 한 지 얼마 안 됐고 1학기 기말 때 몇 개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55쪽에 116번 한 3, 4개 정도 하고, 네, 잠깐 쉬었다 할게요. 자, 1,4에서 자, y는 x 빼기 3에 내린 수선의 발의 좌표를 구해야 돼요. 이 점 h의 좌표를 구해야 된다고. x좌표, y좌표를 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원래 이런 식으로 좌표 구하라는 문제는 잘 내진 않는데, 어쨌든 x좌표, y좌표잖아요. 2개를 알아야 되니까 2가지를 식으로 쓸 수 있으면 돼요. 아니면 뭐 문자를 하나만 표현해서 쓰셔도 되고, 만약에 h좌표를 뭐 a, b로 놨어요. 그럼 식을 2개를 세우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뭐예요? 수직이다잖아요. 그러니까 ah와 y는 x 빼기 3이 수직이다라는 걸 이용하셔서 기울기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쓰시면 되겠죠? AH 기울기는 x 증가량 x끼리 뺀 a 빼기 1분의 y끼리 뺀 b 빼기 4인데, 얘가 1하고 곱해서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힌트와, 그 다음에 a, b가 어디 있어요? y는 x3, x만 3이 있잖아요. h는 y는 x 빼기 3 위에 있으니까 y좌표 b는 x좌표 빼기 3이겠죠. 연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별거 없어요. 뭐 보통 저게 좀 짜증나긴 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도형에 대한 센스가 있으면 저는 연립방정식 안 해도 돼요. 왜? 그림 그리면 보이는데? 그림 그려볼까? 그림을 예쁘게 보면 이런 연립방정식 안 풀어도 돼. 자, y는 x 빼기 3이 있어요.
y는 x 빼기 3이라는 직선은 y절편 마이너스 3이고 기울기가 1이라서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한 칸을 가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생기는 그런 도형이죠. 그래서 45도 각도에 해당되는. 근데 내가 어디서 1,4에서 여기서 수선의 말을 내릴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봐요. 내가 뭐라고? 이 각은 기본적으로 45도야. 뭐 꼭 45도라는 특수각을 하진 않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자, 1,4잖아요. 요렇게 한번 내려볼까? 그러면 x좌표 1인점이잖아요. 여기 마이너스 2거든요. 그럼 내가 뭐가 보여? 이게 6인 게 보이네. 그죠? 자, 그러면 이게 45도니까 이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인 라인들은 사실 어떤 도형이냐면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두 개를 그리면 보이는 도형이에요. 기울기가 1이다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약간 이런 정사각형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기 점이잖아. 그럼 이 길이가 얼마겠어? 3 1,4에서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3칸 뻗으면 되는구나. 4,1이구나.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좀 수학 좀 한다 하는 애들은 저런 식으로 하거든. 굳이 저런 계산하지 않아요, 도형을. 뭐 여러분도 연습하면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림을 잘 그려보라고. 내가 항상 추천하는 게 있죠. 특히 도형의 방정식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연습장 같은 거 쓰실 때 나처럼 그리드 연습장 추천하거든요. 그 오목 두는 거 있잖아요. 알죠? 되게 좋아요 이거. 그 연습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오목 두잖아요. 네. 되게 좋아요.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딱 그리고 여기 3 여기 3 이런 식으로 하면 좋잖아요. 시야에 도움이 된다니까.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그림으로 보이는데. 네.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저거 계산을 굳이 하진 않아요. 도움 많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117번이 사실 조금 약간 난이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다. 117번 일단 해보면 얘랑 비슷하거든요. 그다음에 에이샤. 자, 117번 해석을 좀 해드리자면 그 A점이고요. 그 다음에 B점이 뭔가 있어요. B점의 좌표를 구하시오니까 뭐 잠깐 AB 궁금함 있읍시다. 근데 어떤 직선이 AB의 수직이 등분선이래. 그러니까 요 선의 방정식이 x 더하기 3y 더하기는 0이래요. 근데 이제 AB 구하는 건데 방금 얘랑 똑같거든요. 기본적으로 얘랑 얘의 중점이 여기를 지난다. 그 다음 얘랑 수직이니까 기울기 곱한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것들을 좀 이용을 해보면 좋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실 더 쉽게 구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그건 다음 단원을 하고 얘기를 해보자. 자 121번 해볼게요. 이거 고등 내신에서 좀 중요하게 다루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별 내용이 없어가지고 수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삼각형의
5가지 중심이 있어요. 오심이라고 그러죠. 5고. 네. 여러분이 배운 게 뭐가 있습니까? 외심, 내심, 무게중심 3개 배웠고요. 아마 방심 안 배웠을 건데 방심은 사실 다룰 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방심이라고 뭐 하나 있습니다. 방저번의 원인, 방저번의 중심인데 방심은 뭐냐면 이렇게 선 연결해서 여기 내접하는 원을 방심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그렇긴 한데 이건 뭐 괜찮고 이것도 원래 각의 이등분선의 교점이긴 한데 내심하고 비슷하거든. 내심은 이렇게잖아. 방심은 이렇게거든. 뭐 이렇게 있어요. 네, 뭐 있어요. 네, 근데 방심 우리가 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수심이에요. 수심은 뭐냐면요, 수선의 교점이에요. 세 수선의 교점. 자, 내심은 각이 있는 곳의 교점, 외심은 각 변의 수직이 있는 곳의 교점, 그 다음에 무게중심은 중선의 교점이고, 네, 삼각형의 수심은 세 수선의 교점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상 어떻게 하냐면, 자, 삼각형에 ABC가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린다고요. 이렇게도 이렇게 내리고요. 여기도 이쪽에 수선의 발을 내리면 셋이 다 만나요. 만나는 거를 증명하던 문제도 냈었어요. 요새는 그 증명 문제 거의 내가 못 봤지만 난 진짜 10년 전에 되게 많이 냈는데 증명하라고 5일에서 학교에서 저기 2차하거든. 뭐 증명할 거는 없고 이게 갑자기 왜 나왔냐? 여러분이 뭘 배웠다? 수직이다를 배웠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그 121번을 보시면 삼각형이 있어요. 삼각형은 그냥 내 마음대로 그릴게요. 아이씨. 자, A 3, 마이너스 1, B 8,4, C 2,1. 그러면 세 수선이 교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가고 여기서 이렇게 수직 긋고 여기서 이쪽으로 수직 끄면 만나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건 여기에요. 여기 좌표를 구해라인데 세 수선은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다 할 필요는 없고 2개만 해도 돼요. 그래서 두 수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뭘 하느냐? 수선 2개를 연립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처음으로 내린 거 있죠?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럼 이 빨간 선 있죠? 이 선은 어떤 성질이 있느냐? BC와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뭘 지나요? A를 지나요. 수직이니까 무슨 힌트? 기울기 힌트 준 거고요. 지나니까 한 점 힌트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어요. 뭐만 알면? BC의 기울기만 알면. 근데 BC 기울기가 자, X가 8에서 2로 6이 빠졌고요. 마이너스 6분의 Y가 4에서 6으로 2가 늘었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BC와 수직이면 마이너스 역수 기울기가 3이고 A를 지나는 3, 마이너스 1, X 빼기 3 빼기 1 3X 빼기 10 이렇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황색 선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B를 지나고 뭐와 수직이에요? AC와 수직입니다. 그러면 AC 기울기가 뭐냐? X가 3에서 2로 마이너스 1 됐고요. Y좌표가 마이너스 1에서 6으로 플러스 7 됐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는 게 이게 AC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7이니까 이거는 기울기가 7분의 1이고 B좌 8,4를 지난다. X 빼기 8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세우면 되죠. 그럼 이거 두 개 연립하면
수선의 교점이 나온다 해서 낸단 말이에요. 어쨌든 직선의 방정식으로 해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한번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 연습 문제까지는 아니 좀 짜증은 나도 뭐 힘들다까지는 아니고 나서 네, 이래서 이제 공통수학 2를 좀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이 좀 있긴 한데 뭐 당장 다음 시간부터 아닐 거니까. 자, 여기서 잠깐 쉬었다 합시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공통수학 2에서는 주로 이제 길이에 관련된 것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길이를 재는 기본 단위 중에 하나인 점과 직선 사이 거리입니다. 내가 어떤 직선이 있고 점이 있는데 점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는 게 좀 더 멀리 떨어진 것 같죠? 그러니까 A점보다 B점이 좀 더 멀은 것처럼 보이나요? LX선하고 비교해서. 그러면 거리를 이제 재볼 필요성이 생기는데 우리 수학에서 거리는 항상 최단 거리입니다.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를 재는 게 최단 거리라고 정의를 하고요. 최단 거리를 재려면 반드시 수선의 발을 내려야 돼요.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 반드시 직각삼각형의 빗변처럼 돼버리기 때문에 무조건 길죠. 흰 선보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서 거리를 재면 돼요. 자, 그러면 거리를 이제 재는 공식을 유도를 할 텐데 이게 가끔 재수 없으면 학교 시험에 내신으로 증명을 하세요라고 내기도 하기 때문에 한 번은 해보겠습니다. 한 번은. 뭐 아직 여러분들 한참 남았지만. 자, P라는 점을 x1, y1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직선 이름은 L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h가 하고요. 편의상 h점의 좌표는 x2, y2라고 할게요. 문자가 지금 적절치 않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게 점과 점 사이 거리니까 얘랑 거리를 재야 되는데 그럼 내가 이놈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근데 이게 사실 증명 방식이 왜 이게 서술형으로 내지만 좀 별로라고 하냐면 증명하는 방식이 좀 여러분이 아는 방식하고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런 거 했잖아요. 수선의 발의 좌표가 뭐냐 이런 거 했는데 그때 했던 방식하고 이걸 증명하는 방식이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원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증명은 그 벡터의 개념을 써서 해요. 고3 선택 과목에 있는데 그때 설명하는 방식으로 증명도 그런 방식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아니 이걸 도대체 왜 이렇게 풀지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엔 외우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은 그냥 지금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x2, y2 먼저 구할 거예요. 얘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요. 이 직선의 수직이에요. 그래서 일단 pH 기울기를 볼 건데 L 기울기가 얼마냐면 이게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다 보니까 지금 pH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니까 a분의 b죠. 기울기 곱 마이너스 5초. 근데 이게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 빼기 x1분의 y2 빼기 y1이에요. 그래서 얘를 좀 정리를 좀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x2 빼기 x1을 이쪽으로 넘기고요. 양변에 곱하고 b는 양변에 나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쓰나요? 라고 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예. 기하 방식이에요. 기하 방식. 자, 그리고 그래서 직선을 이렇게 두고 이걸 는 K를 쓸 거야. 이걸 왜 는 K라고 놓나요? 할 말이 없는데. 이게 나요.
자, 왜냐하면 내가 x2랑 x1은 나한테 필요가 없어요. 아니 원래 나는 그냥 이 거리만 지금 구하고 싶은 건데 x2랑 y2를 저기 구해서 뭐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중간 과정으로 구할 수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얘가 아니기 때문에 x2랑 y2는 이제 지나가는 과정이라서 저걸 구체적으로 막 답이 정확하게 뭐다 하진 않을 거라고. 그래서 그냥 잠깐 k로 놓은 거야. 그러면 x2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x1 넘기고 a 곱하고 x1을 넘겨서 x1 더하기 ak라고 쓸 수 있어요. a 곱하고 x1 넘겼어요. 그 다음에 y2라는 놈은 b 곱하고 y1 네. y1 더하기 bk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 이제 pH 길이는 P라는 점 x1, y1하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H라는 점 x2, y2인데 그걸 대신 내가 x1 플러스 ak, y1 플러스 bk라고 놓고 풀 수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놓고 할 거라고. 그럼 이제 pH 길이는 x끼리 빼서 제곱, y끼리 빼서 제곱인데 이거 빼니까 좀 편하잖아요, 그죠? 네. ak의 제곱에다가 bk를 제곱을 해서 루트 씌우면 얘가 이제 ph가 돼요. 즉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자 k제곱 공통이죠? 루트 k제곱이니까 절대값 k라고 한번 해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얘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k가 뭔지를 구해야 되거든요. k가 뭔지를 이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 원래 x2, y2라는 놈은 원래 뭐를 지나냐면 얘를 지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x1 자 요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을 지나니까 대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a의 x1 더하기 ak 더하기 b의 y1 더하기 bk 더하기 c는 0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이 나옵니다. ax1 by1 c 그 다음에 a제곱 k b제곱 k 따라서 k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요. 이거 넘기고요. 나누면 돼요.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마이너스의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라고 쓸 수 있어요. 자, 힘들죠? 자, 그러면 요거의 절대값을 씌울 건데요. 야, 이거의 절대값을 씌우면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는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절대값을 씌우면 이렇게 됩니다.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근데 이건 그냥 이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얘랑 지울 수 있어요. 약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절대값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여기 있는 식 abc와 x와 y1으로만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외워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이에요. 내분점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만큼 중요합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자, P라는 점 x1, y1이 있고 직선 L직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직선이 있습니다. 내가 P라는 점에서 이 직선의 수선회발을 내려서 닿는 점 H라 하면 우리 P와 H를 길이를 잰 거를 점과 직선 사이 거리라 하고요. 약자로 D를 써요. 소문자 D. 그 수학에서 D 쓰면요. 도형 파트에서 거리입니다. 디스턴스. 자, 그래서 이 거리는요. 공식이 뭐다?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개수 제곱의 합이요. 루트 씌우고 마치 뭐처럼 생겼어요? 피타고라스처럼 생겼어요. 그죠? 제곱 제곱에서 더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피타고라스잖아요. 분의
분자는 뭐냐면 절대값. 왜냐하면 거리는 항상 양수라서 절대값을 씌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x1, y를 여기다 그냥 대입만 하면 돼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 이 점을 여기다 대입. 분모는 피타. 얘를 대입. 됐죠? 외워야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냥 단순 거리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나오지만 이제 저게 다른 데랑 많이 응용이 돼요. 이제 원이나 뭐 여러 가지 도형들은 아무래도 모든 도형의 기본은 점하고 선이다 보니까. 자, 봅시다.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공식 빨리 외우세요. 필수 문제 14번. 자, 2,3하고요. y는 4분의 3x 더하기 2분의 1k 사이의 거리가 2입니다. 자, 그러면 k 값들을 다 더해봐라 그랬어요. 해보죠 뭐. 정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쓰려면요, 항상 직선을 이런 식으로 좌변에 다 넘겨준 방향으로 바꿔야 돼요. 저걸 토대로 그 공식을 만든 거라서. 그래서 y는 4분의 3x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양변에 4 곱하고 y를 우변으로 넘겨서 정리하겠습니다. 3x 빼기 4y 더하기 2k는 0이 돼요.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써볼게요. 그래서 거리는 자, 제곱을 해서 더해가지고 루트 씌웁니다.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내가 뭐와 닮았다? 피타고라스랑 닮았다 그랬어요. 그래서 3, 4니까 제곱에서 루트 씌우면 3대 4대 5 잘 알죠? 네, 분모가 5가 되고요. 2,3을 여기다 대입만 하면 된다고요. 네, 6 빼기 4, 3, 12 더하기 2k. 그래서 5분의 절대값 2k 빼기 6인데 거리가 뭐 했습니까? 2라 그랬으니 자, 2는 나눠도 되겠죠? 아니면 절대값 k 빼기 3이 5네요. 그래서 k-3은 얼마 5? 그래서 k는 8 또는 마이너스 2다. 네. 그래서 합하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공식 써놔라 뭐 이런 겁니다. 그럼 125번은 그냥 대입만 하면 되니까 넘어가고요. 자, 126번은 그 마이너스 2,3에서 두 직선까지 거리가 같다니까 첫 번째 직선하고 거리 재고 두 번째 직선하고 거리 재서 첫 번째 직선은 거리가 숫자로 나올 테니까 이용해서 푸시면 되고요. 네, 127번 한번 해볼게요. 자, 3x 더하기 4y 더하기는 0과 수직이고요. 그러니까 수직인 직선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힌트가 더 있냐면 0,0하고 거리가 1인 직선을 다 구하래요. 그러면 그 수직이면 내가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다 말고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로 표현되지 않은 이런 식으로 좌변으로 다 넘겨져 있는 애들의 경우에 그 저걸 억지로 기울기가 막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뭐 그래서 역수해가지고 한 다음에 다시 돌리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 이런 식으로 일반형으로 써져 있는 직선에서 수직인 직선을 만들려면 내가 쉬운 방법이 있다 그랬죠? 계속 크로스하고 부호 바꾸라 그랬어요. 한쪽만. 4x 빼기 3y 더하기 뭐는 0 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가운데 부호 플러스를 마이너스로만 바꿔주면 돼요. 이러면 3, 4, 12, 4 곱하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2 AA 프라임 더하기 B 프라임 0 나오거든요. 뭐 이거 모르니까 이거 K라고 놓고 얘가 0,0하고 거리가 1이다 하시면 돼요. 그럼 거리 디스턴스는 네, 루트 4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분의 자 0,0 넣으니까 쉽죠? 네, K만 남죠? 절대값 K. 네, 5분의 절대값 K인데 그게 거리인데 거리가 1이라고 줬다. 그래서 절대값 K는 5고요. K는 플러스 마이너스 5입니다. 따라서 직선은 하나는 3x 더하기 4y 죄송합니다.
4x 빼기 3y 예, 플러스 k인데 k가 뿔마 5니까 뿔마 5는 0 하면 돼요. 자, 필수 문제 15번.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어떻게 세냐면요. 뭐 사다리 같은 거죠. 평행한 선 두 개가 늘어져 있으면 어느 점에서 반대쪽으로 수선의 발을 내려도 거리가 다 같거든요. 심지어 이쪽에서 일로 가도 거리가 다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아무데나 한 점을 찍어서 반대쪽 직선하고 거리를 재시면 돼요. 아무데나 한 점을 찍는다고요. 그럼 어디를 찍느냐? 계산이 쉬운 점. 자, 그래서 하나가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2x 빼기 y 더하기 k는 0인데 자, 이게 지금 x, y 계수 똑같으니까 평행 확실하잖아요. 자, 그러면 아무데나 한 점을 잡으라고요. 근데 2x 빼기 y 더하기 5는 0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아무데나 한 점 잡는데 보통 쉬운 점은 어떤 점이야? 뭐가 0인 점이 쉬워요. 예를 들어 x에다 0 넣으면 y가 5면 되거든. 0,5 같은 거 넣으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데나 한 점 잡아서 거리를 재줍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근데 그 거리가 2루트 5라고 했으니까 자, 그럼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됩니다. 거리 2루트 5는 자, x좌표 제곱의 그러니까 개수 제곱의 합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 다음에 0,5를 대입하면 돼요. 절대값 0 빼기 5 더하기 k. 네, 분모가 루트 5죠. 분자가 절대값 k 빼기 5고요. 그래서 절대값 k 빼기 5가 2루트 5 곱하기 5 10입니다. 그래서 k 빼기 5는 뿔마 10이고요. 네, k는 15거나 마이너스 5죠. 네, 뭐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평행한 두 직선은 아무데나 한 점 잡아서 반대쪽 직선까지 거리 잽니다. 편한 점, 0이 많이 들어간 점, 계산이 쉬운 점 하나 골라서 잡아주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또 쉬운 애들은 그림으로 해결되는 애가 있긴 해요. 뭐 예를 들어 128번 같은 거 사례를 보여주면 x 더하기 y 빼기 3은 0하고 x 더하기 y 더하기 m은 0하고 거리가 4루트이면 m 값이 뭐냐면 그림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좀 쉬운 애들, 숫자가 쉬운 애들, 기울기가 좀 편한 애들. 왜냐하면 이거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이잖아요. 그림을 그려봐요. 뭐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 얘랑 거리가 4루트 2인 애를 재려면 잠깐만 또 x축과 y축 그리지 말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것만 해주면 돼. 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애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내가 얘랑 거리랑 4루트 2인 애는 만약에 이쪽에 거리가 4루트인 애가 있으면 이쪽에도 기울기가 거리가 4루트인 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예요. 같은 간격으로. 뭐 편의상 이쪽으로 한번 해보죠. 어차피 두 개 다 해야 되지만. 그래 뭐 이쪽도 하지. 네. 자, 1번, 2번이야. 근데 거리라는 게 뭐예요? 수직으로 긋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한 점에서 이렇게 걷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쪽도 4루트2고 이쪽도 4루트2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이 점선 그린 거는 기울기가 얼마예요? 1이라고요. 기울기가 1인 애거나 마이너스 1인 애들은 반드시 직각이 등변삼각형의 모양이 나온다고요. 45도에 해당되는.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쓰면 1대1 대 루트 2와 같은 애가 나오죠. 그러면 자 보시면 1번 직선은 원래 직선보다 위에 있죠.
2번 직선은 원래 직선보다 아래 있어요. 뭐 눈으로 보기에. 그럼 얼마나 올라가고 내려가는지 알면 되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내가 아무데나 이렇게 보조선 하나 떴다 쳐봐요. 야 그러면 이게 45도랬는데 이것도 45도 아니야? 그러면 이게 4루트 2면요 이것도 4루트 2고 그럼 1대1 대 루트 있어서 이거 8이고 이거 마이너스 8입니다. 즉 내가 뭘 할 수 있어요? y는 마이너스 x 빼기 3을 위로 8칸 아래로 8칸 내렸다를 쓸 수 있다고요. 이게 위 8칸 아래로 8칸 아닙니까? 그러면 너네가 1차 함수 위로 8칸 올리고 아래로 8칸 내리고 할 줄 알잖아요. 마이너스 x 플러스 5. 잠깐 뭐야? 아 문제 잘못 썼구나. 왜 플러스 3이나 미안. 아 그럼 플러스 3에서 플러스 5칸 8칸이니까 플러스 15.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가 그럼 이게 x 더하기 y 빼기 12는 0이고 이게 x 더하기 y 더하기 5는 0이지. 5랑 마이너스 12.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양수 구하랬으니까 그거 하면. 그래서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 피타고라스를 했잖아요. 기본적으로 길이는 다 피타고라스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런 방식의 풀이도 가능하다 이겁니다. 자 129번에 보시면 두 직선이 평행할 때 A 값도 구하고 거리 구하라 그랬죠. 평행하다고요. 그러니까 3x 빼기 y 더하기 12는 0하고 평행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ax 더하기 2y 빼기 4는 비율이 똑같다는 데서 x, y 개수에 a가 6이죠. 그래서 아무데나 한 점에서 딴 점까지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뭐 130도 거리라니까 넘어가죠. 네, 직선 거의 끝나가네요. 자 필수 문제 16번. 자 이제 삼각형의 넓이가 나옵니다. 자, 삼각형 세 점이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럼 이게 갑자기 여기서 왜 나왔냐? 자, 우리가 똑바르게 생긴 삼각형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좀 뒤틀려 있는 삼각형의 경우에 아니 이렇게 똑바로 돼 있으면 얘를 밑변으로 보고 높이만 잘 하면 되고 x좌표만 잘 봐도 밑변 높이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휘어져 있는 삼각형의 경우에 밑변하고 높이를 재기가 힘드니까 여기서 무엇을 이용하자? 우리가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줄 아니까 점과 직선의 거리를 구하면 이게 무슨 역할을 하냐? 높이가 되기 때문에 이걸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자라고 출제를 하는 거예요. 자, 세 점을 줬어요. A점 x1, y1, B점 x2, y2, C점 x3, y3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이러고 삼각형 넓이 구하래요. 그럼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밑변을 구해야죠. 자, 1단계 밑변 BC를 구해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두 번째 높이를 하면 돼요. 근데 높이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되니까 밑변식 BC의 방정식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합니다. 높이 h를 구해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에서. 그 다음에 뭐예요? 밑변 높이 구했으니까 네 번째 2분의 밑변 높이 하면 되죠. 이 과정으로 하라고요. 자,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문제 16번. A점, B점, C점이 있어요. A점이 2,2, B점이
2,5대 B점이 마이너스 3,2 C점이 1, 마이너스 3 뭘 밑변으로 놓고 뭘 높이로 볼지는 그냥 너네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자, BC 밑변으로 하죠 뭐. 자, 그러면 1단계 BC 길이를 구하겠습니다. 루트 X끼리 빼면 4의 제곱 Y끼리 빼면 6의 제곱. 야, 루트 50입니다. 뭐 2루트 13이긴 한데 그냥 일단 이렇게 쓸게요. 자, 그 다음에 BC의 방정식을 구할 거예요. 그럼 BC 기울기 알아야 됩니다. 자, X 증가량 마이너스 3에서 1로 4가 커졌고요. Y 증가량 2에서 마이너스 4로 마이너스 6이 됐어요. 마이너스 2분의 3입니다. 그리고 B점을 지나죠. C점으로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BC 직선식은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3에 마이너스 3,2 지나니까 왜 이렇게 더럽냐? X 플러스 3 플러스 2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요. 좌변으로 넘길 거예요. 그러면 3x 2를 곱했으니까 2y. 자, 2를 곱한 마이너스 9 더하기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 빼기 4 플러스 5는 0이네. 네. 그럼 요거 구했으니까 요거와 A의 거리. 그럼 거리 디스턴스 이자 높이가 되겠죠? 그러면 3의 제곱 2의 제곱 루트에서 더하면 돼요. 9 더하기 3 2,5 대입하면 됩니다. 2는니까 6, 5니까 10 더하기 5 루트 13분의 21인가요? 자, 그러면 밑변 구했어요. 밑변이 루트 50입니다. 2 루트 13이죠. 높이가 루트 13분의 12예요. 21이에요. 그럼 2 루트 13 루트 13 넓이 21이구나. 자, 근데 무지하게 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너네가 진짜 이런 방식으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별로 효율적이진 않아요. 근데 저게 왜 하냐? 저게 단계가 너무 훌륭해. 너무 단계가 딱딱딱 나눠져 있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그러니까 뭐 하기가 좋아? 서술형 내기가 너무 좋아. 서술형에서 1, 2, 3, 4단계를 나눠서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저기서 한 단계 빠지면 감점 2점 뭐 이러면 돼요. 8점짜리 되고. 네, 너무 좋단 말이에요. 하나당 2점 하면 되잖아요. 서술형 내기도 좋고. 그런 차원에서 알고는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객관식이야. 저렇게 해야 돼. 아니야, 우리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중학교 내신이야. 20분 만에 다 풀고 30분 놀지만 20분 놀지만 25분이구나. 고등학교는 시간이 모자란다니까. 많이 모자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잘해도 보통 두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러니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하기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보여드리죠. 첫 번째, 내가 보여줬던 방법들이 있죠. 이게 넓이 구하는 첫 번째 방식이고, 자,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너네가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그 방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림을 좀 어느 정도만 정확하게 그려주면, 자, 예를 들어 A점 2,5예요. B점이 마이너스 3,2니까 X좌편 왼쪽, Y좌편 쪽 아래 있죠? 네. 그 다음에 C점이 1,4니까 1, 마이너스 하니까 뭐 한 요 정도 있겠네요. 요런 삼각형을 하는 건데, 내가 어떤 방식으로 한 적이 있죠? 바깥에 크게 직사각형을 그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휜 건 힘들어. 그러니까 기울어져 있는 건 힘든데, 좌우 상하로 뻗어져 있는 거는 X좌표, Y좌표만 잘 보면 되기 때문에 비교적 쉽죠. 그래서 전체 직사각형에서 바깥에 3개를 빼주면 되죠. 자, 예를 들어 X좌표 마이너스 3에서 2니까 요 길이가 5고요. 마이너스 3에서 1이니까 요 길이 4에 요 길이 1. Y좌표 5에서 마이너스 4니까 높이차 9에 5에서 2니까 3, 2에서 마이너스 4니까 2. 아니, 그러면 쉽잖아.
이게 두 번째야. 그 다음 풀이 세 번째. 이제 해봅시다. 자, 신발끈 공식을 쓰면 돼요. 사실 공식이 짱이죠. 외우면. 자, 뭐 신발끈이라는 이름은 좀 그렇고, 원래 사선정리라고 하는데, 사선 공식이라고 하는데, 뭐 근데 닮은 게 신발끈 닮았다고 이렇게 하죠. 그 뭐냐면 사이즈는 2분의 1에 자 x1, y1, x2, y2, x3, y3 그리고 처음에 썼던 걸 한 번 더 써요. x1, y1 자, 저 짝대기는 절대값 기울이나 그리고 뭘 하느냐 대각선으로 이렇게 화살표는 필요 없고 꺼줘요.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도 해줘요. 자, 한 방향 x1, y2고요, x2, y3고요, x3, y1입니다. x1, y2 더하기 x2, y3 더하기 x3, y1 한 방향을 곱해서 다 더하세요. 약간 행렬 느낌이죠. 그리고 반대 방향을 다 빼요. x2y1, x3y2, x1, y3 빼주면 돼요. x2y1, x3y2, x1, y3 한 방향에서 반대 방향 빼면 됩니다. 무슨 방향을 먼저 써야 되나요? 상관없어요. 그냥 한 방향에서 딴 방향 빼면 돼요. 뭐 할 거니까 절대값 씌울 거니까 상관없어요. 네, 음수로 나오면 절대값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이 공식 쓰는 게 사실 제일 좋긴 해. 단순 넓이는. 자, 해볼까요? 자, 사이즈는요. 자, 2분의 1은 삼각형이니까 들어간 거예요. 네. 자, 2,5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3,2 1, 마이너스 4 1, 4하고 처음에 썼던 거 한 번 더 써줍니다. 그리고 한 방향 자 4죠. 요거 12죠. 곱하면 요거 곱하면 5죠. 네, 여기에서 반대 방향 마이너스 15 요거 2 요거 마이너스 8를 빼요. 자, 그러면 얘가 얼마냐? 21이고요.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21이에요. 빼니까 플러스 21 2분의 1 곱하기 42 21이죠. 아까 21이었잖아요. 자, 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라도 외우시든가. 자, 다음 세 번째. 이게 세 번째죠. 네 번째. 이게 수능에서는 수능 모의고사 고등학교 고난도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단순하게 계산을 해서 답을 내세요 이런 식의 문제를 내지 않아요. 뭔가 사고력을 낸다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답 내는 거잖아. 개념서고.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문제 색다른 풀이법 아니면 뭔가 사고력을 이용한 풀이에는 적당하진 않아요. 아니 뭐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공식을 몰라서 너네한테 저런 거 시키겠어요? 뭐라도 생각을 좀 하라고 그러는 거죠. 최근에 굉장히 고난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이 방식입니다. 물론 그림은 어느 정도 그려져 있어요. 예를 들어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그림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의 연장선인데 이 삼각형을 어떻게 하냐면 방금 전에 풀이 2번에서는 어떤 보조선을 그렸죠? 이렇게 가로 세로로 그렸어요. 왜? 가로줄 세로줄이 x축 y축에 평행하다 보니까 좌표 세기가 엄청 편해요. 길이 세기가. 근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가운데 위치에서 이렇게 꺼줍니다. 그래서 요 두 삼각형의 넓이의 합으로 구해요. S1과 S2의 합으로 봅니다. 그러면
자, S1하고 S2는 뭐가 공통이냐면 이 라인이 공통인데 이걸 뭘로 볼 수 있느냐? 밑변으로 볼 수 있어요. 그리고요 S1의 높이랑 S2의 높이가 필요한데 S1의 높이는 뭐냐면 이게 높이죠. H1이라고 했습니다. S2의 높이는 뭐죠? 이게 높이입니다. H2라고 해보죠. 그러면 넓이 S는요, 사이즈는요 S1 더하기 S2고 따라서 2분의 1 밑변 H1에다가 2분의 1 밑변 H2인데 밑변이 똑같죠? 그러니까 뭘로 볼 수 있느냐? H1 더하기 H2로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H1, H2를 따로 하냐? 아닙니다. 이 두 개를 합친 건 결국 뭡니까? 이 길입니다. 얼마예요? y좌표 5에서 마이너스 4까지 9.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느냐? 밑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높이의 합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만 하면 되고, 그럼 여기를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이 점이 필요하고요. 이 점은 어떤 점이냐? y좌표가 2인 점. 그래서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느냐? 이 흰선의 방정식만 하나 적당히 구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오른쪽으로 한 칸 갈 때 위로 9칸 가죠? y는 9에, 자, 뭐 예진한답시다. x 빼기 1 빼기 14 빼기 4. 9x 빼기 13이고요. 얘가 y좌표가 2면 x좌표가 뭐가 돼요? 9분의 15, 3분의 5가 돼요. 그럼 3분의 5하고 마이너스 3까지 거리 얼마예요? 3분의 14잖아요. 이렇게 구하는 걸 많이 선호합니다. 왜 선호하냐? 아까 그랬죠? 이런 걸 단순하게 출제 안 해요. 고난도에서. 어떻게 해요? 여기로 숫자를 비워놓는다고. 오케이. 이러면 굉장히 짜증이 많이 나게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계산이 다 안 먹혀요. K가 들어가기 때문에 위치도 확실치 않고 뭐 등등등 다양한 문제가 생겨요. 그러다 보니 이제 막 계산을 하려 치면 여기에 뭔가 어쨌든 K가 들어가서 자꾸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놓고 하면은 좀 풀리는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저런 게 있다고 좀 기억을 해놔봐. 내가 뭐 나올 때마다 언급은 계속해. 일단 익혀놔야 너네가 고등학교 1학년 진짜로 가면 니네가 이제 써먹지. 자, 어쨌든 어떻게든 한번 해봐라. 132번 같은 거는 문자가 하나 있잖아요. 뭐 이건 어쨌든 단순 계산 문제라. 그러니까 132번에 뭐 삼각형 ABC가 있는데 A가 뭐 1,2, B가 3,-1, 그 다음에 C가 A,4잖아요. A 뭔지 모르죠? 그러니까 힘들죠? 그러면 여기서 낸 이유가 뭐냐? 자, 뭐는 쉬워? A랑 B는 쉬워요. 그러니까 밑변 잘 구하고 높이가 얼마가 되면 넓이가 8일까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C가 어려우니까 C는 따로 보자는 거죠. C가 확실치 않으니까 C를 따로 보고 A, B가 쉬우니까 A, B를 최대한 활용해서 구할 수 있을 만큼 구한 다음에 2분의 1 밑변 높이가 8이니까 뭐 높이가 얼마면 되겠구나.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얼마면 되겠구나 하는 방식으로 넘어가시면 뭐 132번 푸는데 큰 이상이 없을 거예요. 자, 다행히 오늘 가기 정도까지 할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조금 긴장해야 돼. 뭐 도형 어렵다는 얘기가 여기부터 나오는 거라. 조금 긴장합시다. 자, 각의이등분선의 방정식인데요. 이거를 하려면 일단 내가 자취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좀 해보고. 그 이제 고등학교 도형에서는 저렇게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뭐 뜻이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이 나와요. 동점. 여기서 동점은 정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정점은 고정돼서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 동점은 움직일 동자, 동작한다의 동자, 움직이는 점이에요.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 점이 있다고요. 자, 동점 P가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뭔가 규칙을 따라서 움직일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 P라는 점이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게 P라는 점이 움직이면서 뭔가 흔적을 남긴다고요. 자취, 발자취 할 때 자취잖아요. 발자국 같은 거예요. P점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지나간 점을 발자국을 남기면 그 발자국을 연결한 뭔가 선이 되든 뭐가 되든 할 거란 말이에요. 뭔가 도형이 될 거라고, 발자국을 다 연결을 하면. 그럼 이 발자국들의 방정식이 뭐냐 이겁니다. 자, 그래서 P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막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서 P가 움직이면서 남기는 흔적이 뭐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뭐 내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런 식의 말을 줬다 이거예요. 자, 동점 P가요 1사분면에 있는데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냐면 X축하고 Y축하고 거리가 똑같게 움직여요. 각도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P점이 막 움직일 텐데 지가 멋대로 하자면 요 규칙에만 맞게 막 지가 마음대로 있을 수 있는데 걔네들을 다 연결을 해보면 움직이면서 남긴 발자국을 다 연결해보면 그놈의 도형의 방정식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다 칩시다. 그러면 자 봐요. 1사분면이니까 여기만 배워봅시다. 예를 들어 어디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요런 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X축하고 Y축하고 거리가 같아요. 예를 들어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 1,1 이런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있어요. 거리가 같아요. 여기도 있겠죠? 거리가 같습니다. 그럼 P라는 점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여기도 있다가 하니까 그냥 점프하면서 움직인다고. 근데 P라는 점이 있을 수 있는 곳을 다 연결하면 무슨 도형이겠냐 이거야. 식이 뭐겠냐고. 그러면 내가 그냥 사례를 좀 들어볼게. 예를 들어 2,2. 네,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2고요. 여기부터까지 거리가 2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3분의 5, 3분의 5. 네, 거리가 3분의 5고요. 여기부터 3분의 5예요. 그러면 내가 이 도형들을 연결을 하면 뭔가 이런 도형을 그릴 것 같잖아요. 이게 이제 발자국, 발자취의 방정식이 발자취인데 얘네 식이 뭐겠어? 이 식이 뭘까? 뭘 거 같아? 아니 그러니까 식이 뭘 거 같아? 네? 아니 그러니까 그걸 식으로 표현해 보라고. 그러니까 뭐 몇 x 더하기 몇 y 이렇게 표현해 보라고. 이게 y는 x잖아요. 그럼 이 y는 x가 동점 p의 자취예요. 네. 그리고 저 식 자체는 자체 방정식이라고 하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왜 y는 x라고 그래요? 근거가 뭡니까? 왜냐하면 얘네들 다 보니까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y좌표랑 x좌표 똑같잖아요. 우리가 이 자취를 y는 x라고 하는 이유는 이 P라는 점들이 가지고 있는 P라는 점들이 움직이지만 이 점들이 갖는 공통점이 뭐냐면 Y좌표랑 X좌표가 같아서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Y는 X라고 하는 거예요.
P점의 y좌표와 P점의 x좌표가 같다는 규칙 하에 움직이니까 y는 x라고 하는 거라고요. 이 자취를. 즉, 이 자취를 식을 세우는 방식은 결국 뭐냐면 내가 P가 뭔가 움직인대 P점이. 근데 뭔가 규칙이 있다고. 그래서 그 규칙을 x좌표와 y좌표가 어떤 관계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식만 세우면 그게 바로 그냥 그 자취예요. 자, 그래서 자취의 방정식을 하면 동점 P가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여요. 자, 그래서 움직였을 때 그 남기는 자국들, 모든 P점들 공통점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으로. 이걸 P의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P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있을 때 그걸 식을 어떻게 세우냐만 할 줄 알면 된다고. 그럼 얘는 이제 보면 왜 y는 x야? 내가 이제 1,1, 4,5 뭐 이게 찍어서 그렇지만 우리가 뭘 봐도 되냐면, 자, 항상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좌표, y좌표 궁금하잖아. 그러니까 x좌표는 x, y좌표 y로 나요. 자, 근데 규칙이 뭐죠? x좌표, y좌표가 거리가 같다며. 그럼 이 길이는 얼마예요? y잖아요. 이 길이는 얼마입니까? x잖아요. 근데 같다며. 그러니까 y는 x지. 그러니까 이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규칙을 식으로 표현하면 된다고요. 그러니까 자취는 이런 과정을 띄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놓냐? P를 관계가 뭐냐면 P의 좌표를 무조건 x, y로 놓으세요. x와 y의 관계식을 세우면 됩니다. 규칙에 맞춰서. P점을 x, y로 놓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일단 저기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리고 x랑 y가 관계가 있는 식을 하나 만들라고요. 뭐 문제에 맞춰서. 자, 이게 자취입니다. 자, 이걸 왜 길게 얘기했냐? 자, 각의 이등분선 때문에 그래요. 아, 각의 이등분선뿐만 아니야. 어차피 이게 고난도 문제는 다 자취로 설명해. 그 원도 자취로 설명하고요. 사실 심지어 도형의 이동도 자취로 설명해요. 저게 이해가 안 되면 사실 개념 이해하기가 좀 많이 힘든 면이 있어요. 물론 이해하기 힘들면 보통 외워버리고 가는 성향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하려면 이해를 하는 게 먼저긴 합니다. 저기서 좌절을 많이 해서. 자, 이 개념을 이용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배워볼 거예요. 내가 L직선이 있어요. 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있으니까 일단 칩시다. 자, 그 다음에 m직선이 있어요. 요 식의 이름은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고 줬다 칩시다. 자, 그러면 이 두 직선의 각을 반을 자르는 직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이 직선이죠? 얘를 구해야 한다고 쳐봐요. 그럼 저 빨간 선을 어떻게 할 거냐? 지금까지 여러분의 상식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배우면 여러분의 상식으로 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걸 바로 딱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점이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점이 저렇게 움직여. 근데 저 점들을 다 모아놓으니까 이게 각의 이등분의 선이 돼. 그러면 어떤 규칙에 따라 움직이는지를 식으로 표현하면 저 점선의 식이 나오는 거니까 각의 이등분선이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자취를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있는 모든 점들에
공통점이 뭐냐 이거예요. 이 점들의 공통점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 가지고 식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무데나 한 점 잡아서 공통점이 뭐냐면 수선의 발을 내립니다. 이렇게. 만약에 여기 있으면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러면 수선의 발까지 거리가 어떻습니까? 같습니다. 왜? 합동이라서. 왜냐하면 자, 각이 같다 그랬죠? 그럼 여기는 공통이고요. 삼각형 두 개예요. 그 다음에 각이 같고요. 그 다음에 수선의 발 내렸으니까 직각이에요. 그럼 뭐 RH, A 합동 뭐 그런 게 있어. 합동이야. 합동이니까 이 길이도 같대. 그지? 그러니까 이 P라는 점은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단 말이에요. 즉 P에서 L까지 거리와 P에서 M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규칙이 있어요. P점이 이 점선 위에 어디 있든 그 공통점은 거리가 같다라고요. P에서 L까지 거리와 P에서 M까지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규칙을 식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럼 P에서 L까지 거리는 식이 뭔데요? 내가 P는 항상 뭐로 놓으라고? X, Y로 놓으라고. 그래서 내가 이 X좌표와 Y좌표의 관계를 식을 세워서 표현하라 그랬잖아요. X랑 Y가 들어간 식이 필요해. 그럼 P에서 L까지 거리, X, Y에서 L까지 거리가 뭐예요? 거리 공식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분의 이거 B말라 그랬죠? 절대값 AX 더하기 BY 더하기 C. 그 다음에 얘에서 여기까지 거리는 루트 A 프라임 제곱 더하기 B 프라임 제곱 분의 이거 대입하면 돼요.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그러면 어쨌든 P점의 X좌표 X랑 P점의 Y좌표 Y가 들어간 식이 됐잖아. 그럼 이게 P점이 갖고 있는 X, Y의 공통점을 식으로 표현한 X와 Y의 관계식이라고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이 무조건 성립하는 관계식이라고요. 그래서 이 식이 고점선 각인분수의 방정식이다. 이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이 식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세운다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자취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뭔가를 식을 세우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럼 이제 이런 자취를 위해서 푸는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 나온다고요. 개념이 좀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중 이상이에요. 하나니도 문제는 없고 중부터야 무조건. 그러니까 이거는 중 정도 되고. 더 어려운 건 이제 중, 중상, 뭐 상도 있고 뭐 그렇죠. 사실 프로듀스 오늘 아직 안 했지. 자 시간이 지금 많지 않아서 사례 하나만 들고요. 내가 이거는 본격적인 건 다음 시간에 다시 할 거예요. 네, 사례 하나만 좀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발전 문제 17번을 좀 하고 얘기를 하자고요. 자, 2x 빼기 y 빼기 1은 0하고 x 더하기 2y 빼기 1은 0하고 이 두 직선이 있는데 이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반으로 자르는 강의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면 저 식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기 위에 있는 점들이 이 직선을 따라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 갖는 공통점, 이 점이 어디 있든 갖는 공통점, 거리가 같다 를 이용해서 식을 세우면 된다고요. 자, pH1은 뭐냐? 자, x, y에서 여기까지 거리입니다. 그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분에 x, y 줬다 넣어서 절대값 2x 빼기 y 빼기. 그 다음에 pH2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분에 절대값 x 더하기 2y 빼기. 그럼 분모가 둘 다 루트 5거든요. 같으니까 2x 빼기 y 빼기 1은 x 더하기 2y 빼기 1의 절대값이 같고, 절대값이 같으면 둘이 같은가 부호가 반대예요. 뭐 절대값이 절대값이면 b는 풀만 a잖아. 따라서 2x 빼기 y 빼기 1은 x 더하기 2y 빼기 1이거나 아니면 2x 빼기 y 빼기 1은 마이너스 x 빼기 2y 플러스 1입니다. 자, 정리하면 x 빼기 3y는 0 또는
3x 더하기 y 빼기 2는 0이에요. 왜 두 개 나오죠? 각이 있는 분선은 저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나와요. 근데 이 두 개를 잘 보세요. 하나는 x 빼기 3y는 0, 하나는 3x 더하기 y 빼기 2는 0. 관계가 뭐예요? 둘이가 수직. 개수 크로스하고 고 바뀌었잖아. 둘이 수직이야. 왜? 동글동글 별표 더하면 180도인데 하니까 90도잖아. 그러니까 90 수직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133번하고 134번까지는 일단 할 줄은 아셔야 된다고요. 각의 있는 분선은 이런 방식으로 해요. 자, 뭐 사실 33, 34 발전 문제 17번 다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이 방식으로 한번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어려운 것들이 좀 뒤에 있을 거라서 그때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각의 있는 분선까지는 한 걸로 하겠습니다. 자, 숙제. 이거 작성 거의 끝났거든요. 다음 시간부터 원이야. 저번에 52쪽까지. 네, 52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와, 거의 다 따라잡았다. 중사. 진짜 미친듯이 지는 거. 너네를 그렇다고 내가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숙제예요. 네. 뒤에 해설이 있고요.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